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주로 언급된 부분들이 네. 네, 빨리 진도 올라가겠습니다. 네, 마을 목회안이 나오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제 정리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거, 의료, 돌봄 이런 부분들이 연계된 부분들이 바로 커뮤니티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역 공동체 부분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냐가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시 보면은 코로나19 쪽에서도 한국이 지역 공동체가 있어서 이런 글로벌 유행병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그래서 한국을 새로운 희망 있는 사회로 주목할 때 지역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 지역사회 내 돌봄이라는 거, 또 지방 분권화가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은 뭐 요양 서비스 자체 질도 떨어지지만 방문 간호도 안 되고 왕진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구조이고, 또 주거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바뀌어야 되고, 건강보험이 어르신들의 돌봄을 가능케 할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여러 형태의 보조금이나 지방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자체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서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 그룹이 주로는 보면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인데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시민단체 쪽인데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에 있는 한국 사회의 그 초본화된 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 기반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한국에서의 지금 이러한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된 한국 사회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게 만들고 관계망을 만드는 그 역할이 저는 이전 저희 선배들이 감당했던 독립운동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민주운동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보면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관계망을 만드는 거, 이것이 한국 사회 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독립운동과 민주운동과 지금에 있는 경제민주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협조를 구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전문가들 쪽 부분인데요. 마을에서 마을 기반의 통합 돌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협조를 구하기 힘든 부분이 보건의료 쪽 부분이고, 또 개원의사들로서 협조를 구하기 힘든 쪽 부분인데, 저는 시민사회와 함께 주치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전 30년 전부터 그 역할을 했는데, 시스템이 안 됐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주치운동을 벌이자고 해서 보면은 협동조합에 의해 갖고 시작됐는데, 안성의료사협, 인천평화의료사협이 바로 협동조합 기반의 공동체가 지역에 있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운동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치 제도를 하는데 10년 동안의 변화가 필요한데,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이제 제도적인 변화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마을 주치 운동을 벌이면은 저는 해결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변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드디어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오늘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 부분인가요? 처음에 한국 교회에 보면 그 기독교가 도입됐을 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도입됐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은 유행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는 콜레라였습니다. 그때는 콜레라가 죽을 때 어떻게 되냐, 몸에 수분이 다 빠져갖고 피부가 보면은 아주 새카맣게 되고, 보면은 어떤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아주 앙상하고 새카맣게 되면서 사망하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공포였습니다. 가족도 버렸죠, 실제로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갖고 던진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가족도 버리는 환자를 돌보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물을 끓여 먹어라, 실제로. 예. 예. 그런 부분하고 손을
씻어야 된다. 전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의 수칙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한글로 적어갖고 배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공중위생이라는 게 뭐겠구나. 어떻게 하면 유행병을 대처하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했던 거가 두 가지 역할입니다. 교육기관을 마련하는 거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병원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복지기관도 마찬가지고 보는데 처음에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그 공공성을 갖고 그 창립 정신을 갖고 만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하나 보면은 선교사와 또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하나 사적 소유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처음에 창립 정신하고는 다르게 하나하나 소유 관계를 받는 거죠. 복지기관을 받더라도 이거 자체가 보면 물려줄 수 있으니까 다 소유 관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부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준 귀중한 자산 자체를 개인의 사적 소유로 전환하는 겁니다. 슬쩍슬쩍.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한국 교회를 정말 병들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초기 선교사들의 어떤 기도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민족을 얽매이는 그 족쇄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절박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회의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냐 하는 것들을 보고됐는데 그 보고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보고 내용이 있는데 교회는 잘 몰라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저렇게 하는지, 극단적으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었어서 이제는 예배와 더불어서 삶의 제자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얘기를 했죠. 삶 속에서의 경건을 회복하는 운동이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부분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서부터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관심 가는 것도 있고 제가 세브란스를 나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을 학생 때부터 보면 계속 줄창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현실들은 그것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쪽 부분인데 제가 영향을 받은 부분은 장기려 박사 청십자 운동을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조합 운동을 했는데 전 그것이 굉장히 한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의 영향을 통해 갖고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꿈을 갖게 됐고요. 크리스찬들이 만든 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공교회로서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구사회에 있어서 주로 교회가 힘썼던 부분들이 바로 그 사회에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부분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비영리 기관으로서 돈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만들었던 것이 서구의 역사입니다. 부산에 있는 침례교회가 선교사들이 있었을 때까지는 제 역할을 하다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나면요 곧바로 무너집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 집사가 맡으면요 말아먹거나 경영에 실패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 현실들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신앙을 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교육 할 역할 주요한 역할인데 청지기 사명을 다하는 것과 지금 전 강의 시간 때 얘기한 사회적 경제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는 같은 맥락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꼭 사회적 경제 얘기 안 해도 돼요. 청지기로서 제 역할을 하고 사회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라고 하는 그게 사회적 경제 활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안성 쪽 기독학생에서 출발되어서 처음에 의료사역을 낸 쪽 부분이고요. 그것이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시작을 해서 지역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돌봄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정부에도 흩어져서 26개, 5만 세대 정도가 될 정도 성장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이 가장 보면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갖고 장애인 주치 사업을 했고, 그것이 워낙 반응을 좋아갖고 2015년도에 장애인 건강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돕기 위한 법 제도를 가능할까, 구조를 만들까 하는 시작을 했던 거죠. 일종의 의료는 인권이다, 이런 쪽 부분이어서 신앙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건강을 좀 지키는 작업을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지역 주민과 협력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협동조합이 바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가장 절박하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서는 몇 년 동안 광주 의료사업을 못 만들다가 광산구 쪽에 적극적으로 돕고 구청장님이 나서서 설립 동의서 받고 노력을 하시면서 드디어 광주 의료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광주 광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임대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광주 의료사업이 늘 행복 주치센터를 만들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지역사회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쪽에서 의료급여로 나가는 의료비용 자체 원래는 한 9.5%인데 2.5%까지 줄인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또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수준이 달라지는 변화들이 민간이 함께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을 저는 지자체하고 지역 공동체가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에 저는 근간된 그 정신이 중요한데, 저는 서구사에서 태동됐던 그 정신이라는 것은 전 바로 크리스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태리 쪽에서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형 부분입니다.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 이것이 한국에서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쪽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정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뿌리를 보면요,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 그룹들과 접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됐던 건 아니다. 시스템이 없을 때 처음 나섰던 그룹이 바로 교회 그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칼뱅 신앙을 얘기를 하면서 탐욕에 의해서 공동체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라 라고 하는 부분이 칼뱅의 경제 사상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사상 부분들을 사실 논쟁해 보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돌보기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주의에 의해 갖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 사회적인 약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대응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성장하는 것에 골머리 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안쪽으로 썩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요 보면은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가치와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등 돌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어지면요, 제가 보기에는 20, 30년 안에 서구 교회와 똑같이 교회는 텅텅 빌 겁니다. 저는 독립운동 또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신앙의 선보들이 흘렸던 피와 땀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설당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에 있는 그 카톨릭 주교 이용훈 주교가 고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태리 볼리오나 지역에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가 하나하나 삶이 달라지는 걸 보고 그 삶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배어 있다고 극찬을 합니다. 고백하는 부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이태리에 있는 볼리오나 가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참 삶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성에 대한 강한 보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협동조합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국내 사례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을 목회, 마을 기반의 통합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나시아가 참여하면서 교변의 대응도 교회 16개 교단이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콩세알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콩세알이 감리교 목사인 서정훈 이제 목사님이 원래 그 생협운동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귀향을 해서
농사를 지면서 사회적 기업 콩새알, 주로 콩을 가공해서 두부라든가 관련 제품을 이제 한살림이나 둘에 납품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활동이 쭉 이어지면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장을 통해 돌보는. 그래서 아까 질문한 분들 중에 이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사회적 농업의 거점 농가가 바로 콩새알이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생명을 기르는 거. 도시 쪽에서는 대개 뭐 반려견이라든가 동물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농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 효과, 생명을 통해서 힐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요양병원에 그냥 눕혀 있으면요 더 나빴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하게 하고 농업을 통해서 힐링하고 생명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고 그분들한테 그 작업을 통해서요 조금이라도 용돈도 벌고 소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손주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갖고 굉장히 열심히십니다. 그런 걸 통해 갖고 보면은 삶의 조그마한 기쁨을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 해보자. 농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 또 공동체가 서로 돕는 것, 그런 부분의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콩새알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꿈을 크게 꿔 갖고 민간 협력으로 그 단지 전체를 보면은 공동체 주택을 짓고 그 마을 중간에다가 공유 공간을 통해 갖고 거기 오게 되면 언제든지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고, 농촌에서 오면은 자기의 개인적인 주택,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하면서 개인의 자기 공간도 있으면서 도시에서 누리는 정도의 문화적인 여러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농촌에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전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촌에서 지금 사회적 농업 농가가 한 1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 농가가 돌봄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노인 장기養보험을 지원을 받으면 경영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 공동체를 일구는, 그리고 도시에서의 요양병원에 대체할 수 있는, 마을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자 하는 운동들이 지금 주도하시는 분들이 강원 쪽에 있는 일복교회 서정훈 목사님, 그리고 진안군에 있는 한명재 목사,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동하는 분들입니다. 이게이고요. 이게 이제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보면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의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면 치매 노인도 행복한 마을이에요. 마을의 슬로건 자체가 보면은 어르신들이 약간 경증 치매가 있어서 요양병원에 가둬놓고 약을 더 주게 되면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되게 되면 더 악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농촌 쪽에 홍성도 그런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공동체, 도시모형 쪽 부분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쪽 부분인데, 도시 쪽에 대구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가 참여를 해서 돌봄 역할을 하는데, 위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참여해서 보면은 그래서 교회의 연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협동운동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쪽에 뭘 시작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앞쪽에 그 질문하셨는데, 저는 교회와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심 갖는 읍면동이라면 그 작은 다이나에서 교회 거기에 관심을 갖는 5개 교회가 있어 묶어서 마을 목회 네트워크,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조직하라. 그러면은 협동조합 단위가 되는데요. 지금 전체 협동조합이 23,000개 정도인데, 저는 읍면동이 3,500개입니다.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3,500개를 조직하자. 그러면은 전체 협동조합의 10%가 넘는 거예요. 주란 역할은 뭐냐면은 교육에 대한 인큐베이션 역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리고 집사, 그리고 평신도들을 교육을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 분석을 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기업을 우리가 만들자, 이런 협동조합을 창립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여기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것의 창립 정신,
만들어 나가는 것,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이 저는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군데 교회가 참여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일 필요도 없어요. 5군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에 있는 관계망을 조직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협동조합 전문가나 사회경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불구난 다음에 저는 교육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지금의 현황이 어떠냐는 것들을 같이 만나고 또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회가 사회경제 현실이 어떤데 교회가 이런 역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정보가 소통됩니다. 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협력해서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조직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3,500개를 조직하는 것은 저는 3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그 정도의 규모면은 사회적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인큐베이션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 단위를 만드는 역량은 저는 한국교회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동성, 기대, 역량 강화, 저는 충분히 한국 사회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풀수 빌가한 것이다. 아까 제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그런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건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부분이 돌봄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돌봄이라고 한 거는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성직의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저는 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일으키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보면 마을목회 협동조합을 통해 갖고 거기에서 여러 협동조합의 정보를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큐베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한국 사회의 희망을 사회적 경제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어떡하든지 시간을 맞췄습니다. 네, 네. 제가 제 짧은 머리로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을 못 잡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야 제가 얻고 갈 것 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생각하신 동안에 참 반갑고 감사한 일은 그저 기도학생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27년 전, 33년 전 의료봉사심으로 해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시작하셨고요. 네, 너무 기도학생 역할을 너무 세게 해갖고 혹시 KSF인가요? 아니 그냥 그 SCA 활동. SCA 스카. 네. 농촌봉사 같은 경우도 이제 1, 2년 하고 난 다음에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하려니까 정이 붙어갖고 그분들이 마을로 내려와라고 하니까 뭐 거부하지 못하고 내려갔던 거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선후배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50년 전 72년 스카, SCA, KSF 기독교 학생 활동하면서 50여 명의 그 학생을 데리고 우리 임 회장님 고향인데 조약도라는 섬에 의과대학생 10여 명 포함해서 의료 농어촌 봉사활동을 간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사실 사회적 여러 가지 활동에 관심은 있었으나 우리 교수님처럼 그걸 계기로 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치의제도를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모두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절 기독인의 이름으로 사회적 봉사활동을 하셨던 기억들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첫째 필요한 게 용기더라고요. 내가 뭘 선한 일을 해 할지라도 첫째 필요한 게 용기고, 두 번째는 지식이고, 세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희 교회나 제 주변 남신도에서도 이렇게 선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유지보수.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에 관심 갖는데 정신 팔려서 내 지역사회, 마을의 개념의 지금 도회지에서는 조금은 희박해졌잖아요. 그래서 마을 대신에 지역사회로 얘기를 해보면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상당히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장 쉽게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 가면 좋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들에 처한 교회를 보면은 되게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중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쪽 부분인데,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동의 지역 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합한 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 일단은 지역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의미 있게 조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들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역에서의 분석 자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요구에 대한 것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준비 정도로 봐서 짱 교회 있는 목회자들이 일정 정도 시간을 투여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권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 찾는 경우 상당 부분이 간호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에 있는 간호사 중에서 지금 현업에 있는 간호사는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 키우느라 바빠갖고 이제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써먹지 못한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애가 어느 정도 컸으면 지역에서 돌봄에 관련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거는 교육을 하면은 훌륭하게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과 복지 또 간호와 관련되어 있는 창업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혹시 간호사 중에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간호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방문 간호나 또 요양이나 이런 또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있는 노인 장려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사업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돌봄 영역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크게 출자금이나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한 번을 좀 살펴봐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의 뭐 농산물이나 아무튼 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역의 특산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거나,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공동의 자산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몇 달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그랬는데, 그 역할 초기에 계획을 세우고 지역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마을 목회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저기 조직을 하면 이 마을 목회 협동조합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 컨설팅을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네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거든요. 여기 지금 목사님 많은 분 오셨습니다만, 의외로 목사님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장로라든지 여신도 우리 회장단 남신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첫째 필요한 게 방금 그 네트워크 누군가 그 교육할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리더가 좀 각 교회마다 한두 분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회적 이 공동체, 이 조합 이런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목회자님이나 당회에서 추진해서 하고자 할 때 함께 협조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적극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소득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또 마지막 예장 쪽에서는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교회 네트워크 구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의 흐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희년상색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상임 대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치 지향적인 활동들, 희년과 상생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회자가 참여하거나 평신도가 참여해서 이 네트워크 부분이 있는데, 각 영역별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 쪽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이런 영역에서는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성공 사례에 대한 것들을 직접 이제 답사를 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영감을 받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직접 보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느끼게 되는 거니까, 뭐 해외 사례 포함해서 국내 사례들을 다 좀 살펴보고 구체적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그러면은 하나하나 길을 좀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